잘 보관해놔. 언어 들어가 볼게. 처음에 우리가 언어 배울 때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건 의문이야.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 의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 지금 처음부터 이제 뿌리를 잡아야 되잖아. 같이 한번 봐보자. 의문 같은 경우에는 옆에 나와 있죠? 말과 발 같은 미음과 비읍, 말과 물 같은 아와 우라는 즉 한 가지 요소, 하나의 소리 차이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말이 되죠. 여기서 여기 나오는 미음, 비읍, 아, 우 같은 경우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그러니까 의미의 변화가 있는 소리의 최소단위다. 소리의 최소단위 밑줄 쳐놓을까? 의문은 한마디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단위이다. 즉, 최소의 의미 변별 단위를 의문이라고 한다. 봐봐, 여기 예시 같은 걸 보면은 밑에 예시 나와 있죠? 달, 딸, 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의미 차이가 일어나고 있지? 디귿. 맞아, 디귿, 쌍디귿, 티귿 같은 경우가 지금 의문이 되겠지. 그치? 얘네 차이로 의미가 변별되는 거니까 디귿, 쌍디귿, 티귿이 여기서는 운이 될 거야. 두 번째 말, 벌, 불 같은 경우는 아, 우 때문에 의미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의문은 아, 우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봐보면 똑같은 글자인 말이지만 첫 번째 말에 여기 뒤에 장음 표시 보여? 얘를 우리가 장음이라고 할 거야. 길게 발음한다 라는 뜻이고, 현재 우리가 말할 때 장음을 많이 살려서 얘기는 하지 않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까지 다 장음을 살려서 얘기했다 알아두면 되고, 모음의 길이에 의해 의미가 변별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첫 번째에서는 의문이 디귿, 쌍디귿, 티귿이었어. 두 번째에서는 의문이 우였고, 마지막으로는 장단음으로 인해 의문이 형성되는데, 우리 지금 의문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죠? 위에서 배웠잖아. 의문에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자음과 모음과 또 하나 장단음으로 소리의 구별로 의문이 구성되어 있구나. 이거 알 수 있죠? 의문에는 자음과 모음, 장단음이 있구나. 지우야, 의문이 뭐라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단위다. 이런 의문의 특징을 한번 봐볼게. 모든 의문은 최소 대립상을 만들 수 있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의문이야. 하나도 제외되지 않고 모든 의문은 최소 대립상을 만들 수 있다. 모든 의문은 알겠어. 그러면 최소 대립상은 뭔데? 라고 하면 그 밑에 봐보자. 최소 대립상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 의미가 구별되는 경우를 최소 대립이라고 하고, 최소 대립을 이루는 단어의 짝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한다. 밑으로 내려가서 예시 한번 봐볼까? 살과 쌀은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요소는 모두 같고, 오직 시옷과 쌍시옷으로 인해 두 단어의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이므로 살과 쌀이 최소 대립상임을 알 수 있다라고 봐봐. 지금 시옷과 쌍시옷 이외에 리을이라고 하는 중성과 종성은 같잖아. 우리가 요것들을 최소 대립상이라고 한다. 결국 시옷과 쌍시옷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문으로 두 단어의 뜻이 구별되잖아.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건 시옷과
최소 대립상 중에서 차이가 나는 하나의 소리. 예시에서는 시옷과 쌍시옷이었죠? 즉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를 음운이라고 한다. 이해될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밑에 변이음 갖는 거 있잖아. 변이음 같은 경우는 일단 하지 않고 교과서에서 나오면 그때 해줄게. 얘가 지금 교과서에서 빠진 추세야. 옆으로 날개 부분 보면은 최소 대립상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있어. 우리 방금 최소 대립상 봤지? 보기 전에 우리 요거 하나 해볼까? 초성, 중성, 종성 뭔지 알죠? 그랬을 때 지호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쓰면 좀 그러네. 음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요렇게 이루어져 있죠? 근데 우리 먹는 오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기억? 오, 야, 이응, 이 이렇게지. 이거 지금 왜 한 거 같아? 초성에는 이응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응, 고양이에서 이 이응 같은 경우에는 종성이 있는 이응이죠. 이거 꼭 알아두고 최소 대립상을 이루기 위한 조건 한번 봐보자. 첫 번째로는 두 단어의 음운 개수가 동일해야 돼. 당연히 그래야지 나머지 하나만 다르고 다 똑같은 조건이 되는 거잖아. 두 단어의 음운 개수가 동일해야 한다. 아이, 오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 아랑 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오이 같은 경우도 오랑 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지. 음운의 개수가 아이랑 오이는 두 개로 동일하다라는 거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고 있어, 지우야? 아랑 오로 바뀌고 있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 최소 대립상이자 음운이라고 하죠. 아이와 오이는 음운의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최소 대립상이다. 그 밑에 보면은 아이랑 아기 같은 경우에는 최소 대립상 안 되지. 왜? 음운의 개수가 동일해야 된다며. 근데 아이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지만 아기는 세 개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 아기 같은 경우는 아가 같은 글자이더라도 음운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최소 대립상이 아니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최소 대립상을 이루기 위한 조건 두 번째로는 최소 대립상을 이루는 두 음운의 성질이 동일적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밑에 예시로 봐볼까? 성질이 동일적이어야 한다. 예시 볼게. 아이와 키 같은 경우는 최소 대립상이 일단 아니야. 왜인지 볼게. 아이와 키 같은 경우는 아이 음운 두 개, 키역과 이 음운 두 개로 음운의 개수는 동일하지만 두 음운에 있는 아와 키역의 성질이 각각 모음과 자음으로 서로 같지 않잖아. 이질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최소 대립상이 아니다로 알아두면 되죠. 그러면 키 같은 경우에는 최소 대립상 뭐 만들 수 있을까, 지호야? 커. 그래서 아까 우리 뭐 나왔었냐면 모든 음운은 최소 대립상을 만들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온 거야. 아이 같은 경우도 그냥 오이랑 또 어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알아두면 되고 여기 밑에 베타적 분포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봐도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 괜찮아요? 넘어가 볼게. 우리 지금까지 음운을 봤는데 음운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분절 음운이고 또 하나는 비분절 음운이다. 지금 요 단계 보고 있는 거야.
앞에서 의문을 봤었고 지금은 분절 의문, 비분절 의문 볼 거야. 분절 의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음소라고 하고 분절 의문에는 우리가 자음과 모음이 있다. 분절 의문 한번 먼저 봐볼게. 의문의 종류 보면은 의문은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나눌 수 있다. 분절 의문은 우리가 음소라고 하는데 이 음자가 소리 음자야. 그러니까 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분절 의문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고 분절 의문과 대비되는 의문은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는데 비분절 의문은 우리가 운소라고 할 거야. 비분절 의문은 다른 말로 운소라고 한다. 여기서 운자는 운율, 리듬감, 소리의 가닥이란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비분절 의문에는 음장이 있어. 소리의 길고 짧음, 그러니까 장단음을 얘기하는 거야. 비분절 의문 음소는 모음의 길고 짧음에 따라 단어의 뜻을 구별해준다.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글자인 눈이지만 앞에 있는 눈은 장음보호를 썼지. 그래서 앞에 있는 눈은 눈이라고 길게 발음하고 뒤에 있는 눈은 눈이라고 짧게 발음하면서 단어의 뜻을 구별해줘. 앞에 나오는 눈은 어떤 눈일까? 아 맞아, 스노우 같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고 두 번째 눈은 여기 안구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뒤에 가서 꼭 외워야 될 거 있어서 그때 봐볼게. 4번으로 내려와 볼까? 이제 우리는 음성과 음운을 비교할 거야. 기준은 옆에 하나 써놔. 음성과 음운을 나누는 기준은 실제로 나는 소리인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음성인지 음운인지 판별할 수 있어. 음성 많이 들어봤지 않았어? 네. 어디서 들어봤어? 음성 메시지. 음성 메시지가 뭐야? 말하는 거. 그치? 그럼 다 알고 있는 거야. 봐봐. 음성 같은 경우는 얘 봐봐. 음자도 얘도 소리 음자고 성도 소리 성자야. 그러니까 그냥 소리, 말소리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사람의 발음기관을 나타나서 나오는 말소리다. 요것만 알아두면 이해하기 쉬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음성이라고 하죠. 실제로 발음한 소리를 음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절적 소리라고 하고 억양이라던가 아니면 소리의 세기라던가 느리게 빠르게라던가 사람마다 다르게 실현되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공통적인 소리다라고 하는 거야. 왜 공통적인 소리다라고 하냐면 우리나라는 한국어라고 하는 민족의 공통 언어를 쓰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 소리다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모든 언어에 존재한다. 그치? 영어도 음성이 들리죠? 중국어도 일본어도 다 마찬가지고 그에 비해 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맨 처음에 봤었어. 음운의 이 운자가 운율할 때 운자야. 그렇기 때문에 음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말소리야. 머릿속으로 인식하는 말소리이기 때문에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개별적인 소리다. 한마디로 이거야. 지우야 이거 뭐라고 읽어? 기억. 기억이야?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읽은 거 아니야? 얘를 읽은 게 아니라? 맞아요. 그치? 그래서 얘가 음성이 되는 거고 얘는 기억 같은 얘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아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를 인식하는 말소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운이 되는 거야. 운. 차이점 알겠죠? 내려가 보면 절 한번 봐보자. 절 같은 경우에는 음절은 발음할 때 밑줄 쳐놔.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이다.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이다. 지금 이거 어떻게 발음해 우리? 그치?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 단위 어떻게 되지? 책? 상 요렇게 되지? 그래서 음절 같은 경우는 책이 하나의 음절, 상이 하나의 음절이 되는 거지. 혹은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소리의 결합체, 최소의 발음 단위를 우리가 음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3음절로 쓰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3개 썼었잖아. 그거 알아두면 되고. 2번 한번 봐볼까? 밑줄 쳐놔. 음절은 표기가 아닌 발음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발음을 보려고 뒤에서 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장문, 단수나 이런 것들 볼 거야. 음절 자체는 뜻을 지니고 있지 않다. 밑줄 쳐놓고. 예시를 보면 학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기는 학문이라고 쓰죠. 근데 발음 같은 경우는 얘 발음보호인 건 알지? 이렇게 사이에 있는 건 발음보호기 때문에 발음은 학문 이렇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절은 항이고 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거의 음절 구조 한번 봐보면 중성으로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 뭐 야, 오 이런 거. 초성, 중성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중성과 종성 같은 경우 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거야? 와, 니은. 그러니까 중성이랑 종성이죠. 마지막으로 다 결합된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음절을 이루려면은 반드시 모음, 그러니까 중성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질문 있을까?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여기. 음장의 음절 위치에 따른 발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봐보자.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애초에 말 자체가 원칙으로 한다잖아. 그럼 예외도 있겠구나 라는 걸 일단 요거 약간 비문학 독해 스킬이죠.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우리 비문학에선 예외가 문제로 주로 나오죠. 예시 보면은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 같은 경우는 길게 발음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눈보라 같은 경우에도 눈보라의 눈이 첫 번째 음절에 있기 때문에 눈보라라고 읽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말씨도 말씨, 밤나무도 밤나무로 우리가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려가서 복합어 구성에서 복합어가 뭐냐고 하면은 뒤에서 배울 거야. 근데 짧게 쉽게 알려줄게. 복합어는 2개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있는 것을 복합어라고 하는데, 그럼 또 형태소가 뭐냐라고 하면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 그냥 지금은 들어만 둬. 어떻게 구성하냐 돼 있으면 그냥 2개의 단어가 이루어져 있으면 복합어구나 라고는 알아두면 돼. 예를 들어 예시에 나와 있는데 첫눈 같은 경우지. 첫 하나의 단어, 눈 하나의 단어. 그럼 얘는 2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복합어구나. 한방눈도 마찬가지죠. 한방 하나의 단어, 눈 하나의 단어가 이루어진 2개 이상의 단어. 얘도 복합어구나. 얘네 다 복합어야. 그랬을 때 복합어 구성에서 제 2음절 이하에 놓인 것들, 그러니까 2번째, 3번째, 넷 다 넣어서 그 이하에 놓인 것들은 짧은 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첫눈 같은 경우도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때 눈은 첫 음절이 아니라 2번째 음절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길게 발음하지 않고 첫눈, 한방눈 이렇게 짧게 발음한다라는 게 원칙이다 라는 거. 주의 한번 봐볼까?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장단의 차이로만 뜻이 구별되므로, 그치? 단어로만 쓰일 때, 단독으로 말만 이렇게 쓰일 때 장단의 차이, 그 길고 짧음의 차이로만 뜻이 구별되기 때문에 장단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요거 5가지 있잖아. 말, 눈, 밤, 성인, 무력. 요거는 꼭 외워두자. 학교 내신에서도 많이 나와. 뜻 같은 경우는 밑에 써놨어. 첫 번째 말은 우리가 이렇게 언어 얘기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말은 달리는 동물 말이 되겠죠? 첫 번째 있는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 두 번째 눈은 안구. 세 번째 밤은 밤나무 할 때 그 열매 있잖아. 그 열매를 길게 발음하고 짧게 발음하는 것은 나이트 밤이란 뜻이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길게 발음하는 것은 성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인으로 무슨 말을 만들 수 있겠냐? 동양의 최고 성인은 공자다 라고 할 때 그 성인. 두 번째 성인은 만 19세가 된 법적 성인이고 무력은 군사력, 짧은 건 무력감 할 때 그 무력이다. 내려가서 음절 한번 봐봐. 음절 같은 경우는 모음, 그러니까 중성은 한 번에 소리가 낼 수 있죠. 음절이고 자음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소리 낼 수 없어. 음절이 아니다. 음절 구조의 제약 한번 봐보자. 첫 번째 초성에 대한 제약. 초성에는 이응이 올 수 없다. 얘 꼭 알고 있으라고 했었죠. 초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개수는 한 개이다. 그러니까 초성에 올 수 있는 초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개수는 한 개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궁금증이 있을 거야. 우리는 쌍기역이라고 하는 것도 초성에도 쓰이고 쌍디귿, 그러니까 된소리도 쓰이잖아. 얘도 기역과 기역이 디귿과 디귿이 두 개 이상 붙어진 것 같지만 결국 한 개의 발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 종성에 대한 제약 한번 봐볼게. 중성이 아니라 종성이야. 그랬을 때 종성에 올 수 있는,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개수는 최대 한 개이다. 밑줄 쳐놔. 겹받침 같은 경우는 음절에 종성에 올 수 없다.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박 같은 경우는 종성에 쌍기역이라고 하는 겹받침이 오잖아. 그러면 얘는 뭐냐? 봐봐,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거야. 우리 이 박 같은 경우는 발음할 때 요렇게 얘기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겹받침은 종성에 올 수 없다. 왜? 기역으로 발음되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뭐 봤냐면 음절 구조의 제약 보고 있어. 지금은 음절은 표기가 아닌 발음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거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발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종성에 겹받침이 올 수 없다.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최대 개수는 한 개이다 라는 거.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도 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야. 여덟 같은 경우도 리을 비읍이잖아. 하나만 발음하고 막다 같은 경우도 리을 기역이잖아. 하나만 발음하는 것을 우리는 자음군 단순화라고 한다. 2번 한번 봐볼까? 종성에서는 가느다란 물방울에 7개의 자음만 올 수 있다. 그러니까 7개의 자음만 발음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7개의 자음을 제외한 헛받침, 쌍받침 등은 음절의 종성에 올 수 없다. 위에서 봤었고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가지수를 제한하는 것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봐볼게. 넘어가서 지우야, 이 자음 같은 경우는 음운 맞아?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우리 이거 했었잖아. 여기 자음 같은 경우는 분절 음운이자 음소이자 음운이죠? 기억해야 돼.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자음의 세계를 한번 봐볼 거야. 음운에는 자음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 앞에서 그렇게 봤었죠? 그럼 이 자음에는 뭐가 있냐, 자음이 뭐냐라는 걸 일단 정리하고 갈게. 국어의 자음은 19개야. 이거 왠지 모르게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낸다? 애들이 못 외웠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 국어의 자음은 19개다. 자음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낼 때 발음기관, 여기서 발음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혀라든지 아니면 목구멍, 입 안, 목 안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소리를 낼 때 발음기관에서 밑줄, 구강 통로가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는 따위의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다. 한마디로 자음 같은 경우는 그냥 소리 낼 때 발음기관에서 장애를 받으면서 나오는 소리다 라는 거. 자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라고 하면은 기본 자음 14개와 된소리 5개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 자음 14개 그냥 기역부터 희역까지 있는데 된소리 5개 꼭 우리 알아두자. 된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을 주고 말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긴장하면서 나오는 소리다 라는 얘기가 되고 5개의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이 있다. 자음의 분류 한번 봐보면 장애가 일어나는 자리,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받치면서 장애를 받으면서 소리가 나냐라고 하는 것을 조음 위치,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을 조음 방법이라고 한다. 요거 있죠? 이 표. 이거 꼭 외워. 다음 주에 이거 빈칸 뚫어놓고는 이거 외우라고 할 거야. 조음 위치 같은 경우는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샌입 천장, 여린입 천장, 목청 소리가 있다. 조음 방법 같은 경우에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이 있다. 각각의 무슨 뜻인지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봐볼게. 여기까지 질문 있어? 이거 어떻게 외웠어, 지호야? 바다 사자가 뭐라고? 바다 사자가 바다 사자가 바다 사자하? 바다 사자가 바다 사자가 하. 이 하는 뭐야? 나때? 아니야, 나때까지는 아니고 나는 이렇게 외웠어. 바다 가자. 바다 가면 소리가 어때? 싸 이렇게 소리 나죠. 그리고 바다 가면 물놀이 한다 이렇게 외웠었고. 바다 이 하가 너무 귀엽다. 이렇게 뚝 떨어지는 하가 너무 귀엽다. 옆에 날개 한번 봐보자. 장애음과 공명음이라고 하는데 공명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아? 우리 노래할 때도 보컬 트레이닝 받으면 공명을 써라 공명 써라 이러잖아. 봐봐. 자음을 공기의 흐름이 방해하는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건 뭐 그냥 아까 나온 자음의 개념이었고, 장애음 같은 경우는 공기의 흐름이 방해받는 정도가 큰 것을 장애음이라고 한다.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이 있고, 공명음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정도가 작은 거야. 그러니까 비음과 유음이 있다. 요렇게 있을 때 좋은 방법에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이 여기 위에 나오는 장애음이고, 그러니까 방해받는 정도가 크고 소리가 나올 때, 그러니까 거센 소리가 내거나 방해받는 소리가 크거나 여기 밑에 있는 비음과 유음 같은 경우는 공명음이라고 하면서 방해받는 정도가 작다라는 거 그냥 알아만 둬. 암기라고 나와 있으면서 예사소리 가다 보시죠? 가 있는데 예사소리는 얘는 꼭 외워줘야 돼. 예사소리가 뭐냐면 그냥 예사가 평범하다 라는 뜻이고, 다른 자음에 비해서 되게 평범하죠? 발음하기 쉽고. 된 소리가 예사소리보다 조금 더 묵직한 소리, 거센 소리는 소리의 세기가 큰 소리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있을걸?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내려갈수록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순으로 소리의 세기가 커진다라는 거 이해되죠?
좋은 방법이 바뀌는 음운 변동이 있는데 얘는 뒤에서 봐볼게. 요거 그대로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봐볼게. 넘어가서 우리 앞에서 그러면 자음에 분류하면서 자음 세개표 봤었잖아. 여기 있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지금 다 뜯어볼 거야. 좋은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파, 여름, 파, 차름, 마, 차름, 비음, 유음. 좋은 방법이야 얘는. 좋은 방법.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고 있는 거죠.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을 보고 있는 거야. 파, 여름부터 한번 봐볼게. 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 파가 깨트리다, 터트리다 라는 뜻이고 열이 찢어지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 이 깨트리다, 터트리다 같은 파를 쓰는 단어는 파괴 같은 것들이 있죠. 열 같은 경우는 찢어지다인데 이 분열 같은 경우가 이 같은 열자를 사용한 거야. 그러면 우리 파열이라고 하면 뭐 그냥 깨트리고 터트리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났죠? 옆에 한번 봐봐.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래. 여기다가 형광펜은 쳐놔. 공기의 흐름을 완전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깨트리면서 찢어지면서 내는 소리를 우리가 파여름이라고 한다. 파여름에는 이렇게 9가지의 자음들이 있고 파차름 가기 전에 마차름 먼저 한번 봐볼게. 마찰이라고 하는 건 우리 과학 시간에도 많이 배우죠?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좁혀 그 좁은 틈새로 공기를 세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를 마찰음이라고 한다. 시옷상 시옷 휘엇이 있고 그 파차름은 뭐냐라고 하면은 파여름의 파와 마차름의 이 차를 합친 게 파차름이야. 파차름은 그래서 노란 색깔 보여? 공기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이렇게 내는 소리. 여기 노란 색깔이 파여름 부분이고 요렇게가 마찰음 부분이라서 형광펜 표시 이렇게 해놨어. 파차름은 파여름과 마찰음은 섞어서 좋은 방법에 따라 내는 소리다. 비음 같은 경우는 저 비자가 코 비자죠? 그렇기 때문에 입안의 통로는 막고 결국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어머니가 있었고, 유음 같은 경우는 이 유자가 흐를 유자야. 그렇기 때문에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로 공기를 혀 옆으로 밑줄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 흐르는 소리 리을 하나 있었죠?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 괜찮아요? 이제는 좋은 위치에 따른 분류야. 좋은 위치. 우리 지금 여기서 이 부분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좋은 위치에 따른 분류인데 어떤 종류가 있냐면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가 있다. 입술 소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순음이라고 할 거야. 이 양자가 두 개의 양이고 순이 입술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입술을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를 입술 소리라고 한다.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이 있고, 잇몸 소리 같은 경우에는 치조음이라고도 해. 혀끝과 윗 잇몸이 닿아서 나는 소리다. 드, 뜨, 트. 한번 말해봐. 드, 뜨, 트. 어때? 다 비슷하지 않아? 혀랑 치아 바로 뒤쪽에서 소리가 나잖아. 부딪혀서. 혀끝과 치조가 닿아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잇몸 소리라고 하고, 센입천장 소리 같은 경우에는 경국의 음이라고도 해. 혓바닥과 센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센입천장 소리라고 하고, 츠가 있다. 우리 이거 많이 어디서 봤을걸? 사람의 여기 하나 넘어가면 있는데 이걸로 한번 봐봐. 이게 지금 두 개의 입술이죠? 옆에서 본 거야. 사람을 안 보이구나. 하나 넘겨볼래?
그 내가 그냥 직접 그려줄게. 또 미대 나온 여자잖아. 이렇게 머리가 있을 거고, 이렇게 코가 있을 거고, 이렇게 입술이 있을 거고, 이렇게. 어때? 잘 그렸지? 그럼 봐봐. 우리는 목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줄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옆으로 보면 혀가 있죠? 그랬을 때 두 입술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맞닿아서 나는 소리를 입술 소리라고 한다. 뿌 같은 경우 부딪혀서 소리 나죠? 그리고 잇몸 소리 같은 경우는 혀 끝과 윗잇몸이라고 하잖아. 혀 끝은 여기라고 생각하면 돼. 혀 끝과 윗잇몸은 치아 바로 뒤쪽 여기 부분이고, 여기 부분이 닿아서 나는 소리가 잇몸 소리고, 센 입천장 소리는 혀 바닥과 센 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인데, 혀 바닥은 그냥 여기 중앙이라고 생각하면 돼. 혀의 중앙과 여기가 우리 바로 잇몸 바로 뒤에가 어느 소리였어? 치조였잖아. 윗잇몸이었잖아. 근데 여기 나오는 센 입천장 소리 같은 경우에는 혓바닥 여기와 여기 조금 더 뒤에인 위쪽 부분, 여기랑 맞닿아서 나는 소리를 센 입천장 소리라고 하고, 여린 입천장 소리는 혀의 뒷부분과 여린 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래. 그러니까 혀 뒷부분 완전 그 뿌리 부분과 목청 바로 뒤쪽에서 맞닿아서 나는 소리가 우리는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소리가 점점 여기 뒤로 넘어간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목청 소리 같은 경우는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 그러니까 여기 목청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후음이라고 목청 소리라고 한다. 이해돼요? 모음 체계 한번 봐볼게. 국어의 모음은 21개야. 자음 몇 개라고, 지호야? 19개. 모음은 21개. 모음 같은 경우는 소리를 낼 때 발음 기관에서 공기의 흐름이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다. 얘는 별표 쳐놔. 위에 자음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였는데, 모음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래. 모음은 총 2가지로 우리가 분류해. 한국어에서 단모음 10개와 이중모음 11개가 있다. 단모음, 이중모음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볼게.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가 있다. 날개 보면은 우리가 울림소리, 안울림소리를 구분하는데,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울림소리는 유성음이라고 한다. 안울림소리는 무성음이고, 안울림소리 같은 경우에는 성대를 울리지 않고 내는 소리야. 그러니까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을 제외한 모든 자음이 되고, 울림소리, 그러니까 성대가 떨려 울리는 소리는 모음과 노란 양말 이렇게 외웠었죠? 이 5개가 있다라는 거. 울림소리 5개 뭐 있다고? 모음. 모음, 미음. 미음, 리을. 리음. 그렇게 4개가 있죠.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같은 경우 잘 봐. 근데 얘는 우리나라 한국어가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중세국어 때는 되게 잘 지켜졌잖아. 근데 지금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래도 한번 봐보자. 양성모음 같은 경우에는 어간이 밝고 산뜻한 모음이라고 하는데, 아래아 포함시키면 우리가 이렇게 외웠죠. 음성모음은 어감이 어둡고 큰 모음, 되게 추상적이라서 그냥 음성모음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면 돼. 이거 어떻게 외웠어, 지호야? 그냥 외웠어? 양성이 조금 더 밝은 느낌이야, 음성이 밝은 느낌이야? 양성이지. 그래서 얘를 해라고 생각해봐. 해가 뜰 때는 하늘에서 뜨는 게 원래 좀 더 밝은 느낌이잖아. 해가 오는 뭐야? 얘가 땅이고 해가 지는 건 어때? 어두워지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해는 서쪽에서 떠, 동쪽에서 떠?
동쪽에서 뜨죠? 서쪽에서 뜨면 그건 지구가 뒤바뀐 일이야. 그래서 해가 뜬다, 밝아진다,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을 이렇게 모방해서 만든 게 오아랑 우어가 있다. 넘어가 볼게. 조금만 쉬었다가 모음 들어갈게. 지금 음운이랑 자음까지 봤어?